있게 된 박주희라고 합니다. 예원예술대학교에 있고요. 오늘 일단 좋은 두 분의 강의를 좀 들어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저 좀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이제 교육학하고 철학, 사회학 이쪽 분야를 일단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게이미피케이션 관련해서 좀 연구비를 받아서 진행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크게 보면 예술 교육에 이제 제가 몸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미래 교육에 있어서의 이제 예술 교육 이제 이런 부분까지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특강 두 가지가 저한테 굉장히 재밌었는데 저는 일단 토론이라서 제가 느낀 소감하고 같이 질문, 좀 궁금한 거 이런 거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또 이제 저의 관점에서 또 보면 또 새로운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어서 일단은 제가 유익하고 재밌게 들었던 것은 첫 번째 그 대표님 발표에서 K-에듀 통합 플랫폼이었는데요. 이제 이게 되면 어마어마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플랫폼이 결국 형성되는구나. 그러니까 사실 플랫폼 이야기가 나온 게 최근 몇 년이었던 것 같은데 엄청나게 이제 확장된 것 같아요. 플랫폼이 아니고서야 뭐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래서 대학이나 학교들도 지금 뭐 LMS도 순식간에 이제 많이 이루어졌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한 7, 8년 전부터 사실 그 온라인 무급 이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조금 이 온라인 강의에 대해서 약간 좀 거부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자의든 타의든 어쨌든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 이제 교육학 안에서는 이 온라인 교육에 대한 평소 생각이 좀 의견이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인문학적이나 교육 철학적이나 뭐 교육 과정이나 이쪽에서는 당연히 교사가 학생하고 선생님하고 직접 이렇게 만나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저희가 그렇지 않는 방식의 교육에 대해서도 좀 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요. 단순한 당연히 사람 만나면 좋지 이게 아니라 좀 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VR 교육은 그거를 실제로 구현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로 했던 수업이 철학 수업이었으니까 예를 들어보면 과거에는 소크라테스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의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정말 기술이 가능하면 여기 앞에 소크라테스가 홀로그램으로 나타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하게 되면 제가 하는 것보다 홀로그램 소크라테스가 더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방식으로 이 AR, VR 기술이 교육에 도입이 됐을 때는 상당히 센세이션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게 잘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멋있을 것 같은데 이제 강의하셨을 때 몇 번 이야기하셨는데요.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실제로 이게 정말 고비용인가? 이 좀 일단 첫 번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정말로 고비용인가? 제가 어릴 때 컴퓨터 나올 때만 해도 그때 좀 비쌌는데 지금 점점 가격이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거에 대한 질문 좀 드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내용 전문가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기존의 교사 이런 분들 있으겠죠? 혹은 이제 그쪽 분야 전문가, 뭐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이제 이런 분들이 실제로 이런 VR, AR 기술에 대해서 접근하는 어떤 또 다른 우리들끼리의 어떤 융합 콘텐츠라고 융합적인 모임 이런 것들이 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가 이거는 이제 게이미피케이션하고 같이 연결해서 두 가지를 좀 혼합해서 제가 궁금한 건데요. 원래 공부나 이런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초반부터 인류 역사부터 초반부터 재밌어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재미없으면 안 합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인터레스트였거든요. 재밌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가장 잘한 것이 일종의 게임이었고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텔레비전이나 이런 거 보면 저 바보 상자야 뭐 이랬는데 지금
넷플릭스 TV로 공부하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의 재미있는 요소를 VR에 어떻게 넣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리 이게 살짝 비싸더라도 재밌으면 사람은 거기에 소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재미 요소를 어떻게 이제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인가에 대한 좀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재미없는 거야. 원래 힘들게 하는 거야. 이런 이야기 하지만 또 한편 세계를 바꿨던 많은 위인들은 그 공부 자체가 굉장히 재밌어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 재미의 요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가장 그 밑바닥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근데 이제 이게 기존에서는 뭐 엑셀판을 수업하고 이제 이런 방식을 해왔는데 이제는 기술이 그거를 좀 가능하게 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정말로 재밌게 하는 방법. 그래서 그런 어떤 미래 교육의 측면에서의 재미의 요소 이 부분들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게이미피케이션 이 회사 대표님이셔가지고 하나 여쭤볼게 보드게임을 좀 설명하셔가지고 근데 이거는 비대면은 안 되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 이것도 비대면 방식으로 가능한지 일단 여기까지 제가 좀 생각하는 거랑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우리 박주희 교수님께서 이제 교육학을 전공하신 분에답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현재 그 VR이나 이런 그 실감의 콘텐츠의 여러 가지 문제점, 특히 비용에 대한 문제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내용 전문가 또 기술 전문가 같이 결합해야 되는 이런 융합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현장에서는 해야 되는지 아까 뭐 발표하실 때도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교육 전문가가 이제 기술을 끌고 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고 또 큰 프로젝트에서 사실은 또 거꾸로가 많은 것 같아요. 큰 프로젝트에서는 기술이나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교육하시는 분들 하다 보니까 또 거기서 또 브릿지가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실제로 이제 이것을 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어떤 프로세스를 접해가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셨고 또 세 번째로서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교육이고 뭐든지 재미없으면 요새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이 더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서 그 재미 요소들을 어떻게 발굴해 나가고 또 VR이나 AR, 또 게임과 같은 이런 어떤 콘텐츠 내에서 어떤 식으로 이 교육과 결합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할지에 대한 이런 그 근본적인 질문 세 가지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이제 다 좀 토론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각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우리 이은지 교수님께서 또 토론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지전문대학교 소프트웨어 콘텐츠과에서 학생들하고 실감 콘텐츠 위주로 강의를 하고 있는 이은지 교수입니다. 저는 지금 강의를 듣고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생각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플랫폼의 부재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각 부처별로 너무 나눠져서 파편화되어 있는 그 말씀하신 부분에 너무 공감을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다행으로 보이고 거기에 방금 말씀하신 그 VR이나 어떤 새로운 모델들이 장착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 전에 되짚어서 보면 그걸 사용하는 그 교사들이 과연 그걸 지금 원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생각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콘텐츠를 개발을 할 때 물론 개발사에서는 개발을 한다는 측면이 굉장히 특히 개발자들이 더 뭔가 교육적이라기보다는 개발에 치중을 하게 되고 또 교사들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교육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초반에 기획이라는 게 먼저 선두에 두고 그 다음에 개발이 이루어진다고 하셨으니까 그 교사들에 대한 교육 부분이 굉장히 강화가 돼야 되고 콘텐츠 개발 못지않게 교사 교육에 대한 어떤 그런 지원이랄까 그런 정부 주도로 하는 뭔가가 있어야 그래야 이것이 현장에 자리를 좀 잡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교사들의 어떤 인식이나 이제까지 해왔던 것들이 바뀌어야 되는 거고 물론 이 교사들이 이제 세대가 바뀌면
이런 시스템에 익숙하신 그런 세대가 올 텐데 거기까지 지금 이런 기반 작업을 마련을 지금의 교사들이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사들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많이 그 정부에서 지원을 좀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국가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이 갑자기 2015년도부터 갑자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갑자기 들어왔죠. 많은 그 밑작업은 있었지만 15년대 갑자기 개정 교육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이 필수가 됐는데 그때 동시에 소프트웨어 교육, 교수 학습 모형 개발 연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습 모형 개발 연구와 함께 그 소프트웨어 교육하는 것이 잘 안착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VR 실감형 콘텐츠가 안착이 되려고 하면 동시에 그 실감형 콘텐츠 교육, 교수 학습 모델이 같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교수 학습 모델이 어디까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그 부분은. 네. 그래서 정부 주도로 이런 교사를 교육을 하고 그런 리터러시를 하고 좀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그리고 그 아까 보드게임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전에 그 보드게임에 대한 어떤 컨텐츠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하면 그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단백질 3차원 구조를 게임을 통해서 분석하도록 만든 그런 폴드잇이나 RNA 합성 구조를 게임을 통해서 푸는 그런 이터 RNA 이런 의학 분야에서 게임을 성공적으로 적용한 사례들이 있는데 학생들을 뭔가 콘텐츠를 할 때 지금 현재는 다 비주얼적으로 뭔가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끝나고 보여주고 끝나고 이런 식인데 게이미피케이션이 도입된다는 것 자체가 이런 폴드잇이나 그 이터 RNA 같은 그런 사회적인 어떤 내용이나 그런 것들이 좀 부과되는 그런 쪽으로 향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게이미피케이션도 보드게임보다는 온라인화가 돼야 좀 더 파급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유튜브를 보시고 또 이제 질문을 이제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 개발 단계에서 시나리오 구성, 아까 이제 육군을 같이 했던 그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인데요. 구성해서 이제 실제 요구 사항들을 어떻게 이제 접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 사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어퍼던스 요소 개발 시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이건 아마 국경 사장님한테 얘기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현장감이나 교육국가 재고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이제 뭐 제고할 때 실제로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분한테 질문한 건지는 그렇지 않지만 뭐 지금은 아마 안상호 대표한테 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제 이은진 교수님이 주로 이제 교사 입장에서 교사들을 어떻게 이제 교육해야 되고 또 실제 그 학습 현장에서 이 교사들과 이 콘텐츠가 어떻게 같이 이제 결합돼서 교육 효과를 올릴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의문점을 갖다 제시하시고 소프트웨어 교육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교수 학습 모델을 갖다 놓고 많은 이제 연구와 그 다음에 또 그 교육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발표하신 두 분께서 하나하나 이렇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고 또 그걸 다시 한번 이렇게 받아서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질문이 너무 많이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먼저 첫 번째 우리 토론자 교수님이 주신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이게 고비용 문제, 그 다음에 전문 학과와 융합하는 문제, 그 다음에 재미 요소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고비용 문제는 일단 뭐 비용은 계속 지금 싸지고는 있습니다. 이제 그 정도가 얼마나 빠르게 갈 거냐인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다 비용이 절감이 되는데 하드웨어 같은 부분은 제가 볼 때 지금 일체형 장비들이 그러니까 PC에 연결해서 쓰지 않고
스탠드얼론으로 독립적으로 쓰는 장비들 가격이 실제 교육 현장에 쓸 수 있을 정도 수준까지 어느 정도 내려왔다고 보고 있고요. 조금 더 싸지면 더 좋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비용인데 콘텐츠 비용에서 이 비용과 시간을 많이 들일수록 콘텐츠의 질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퀄리티하고 연관이 있는데 또 하나 관계되는 게 이제 시장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콘텐츠를 만들었을 때 그걸 구매할 시장이 크다면 당연히 더 많은 비용과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할 거고 그러면 더 좋은 콘텐츠가 나오고 이렇게 될 건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의 교육 시장은 그 ROI라고 그러죠. 이렇게 투입 대비 효과가 잘 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약간의 악순환 비슷하게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융합 부분인데 이게 사실은 아까 말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잘 안 되고 있죠. 그래서 그 선생님들 중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그 현재는 VR이나 AR 관련 콘텐츠들이 앱 형태로 돼 있어서 그거를 이제 다운받아서 실제 수업에 활용해 보시고 그 결과들을 올리는 선생님들이 있으신데 굉장히 숫자는 작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앱 중에 콘텐츠를 보는 게 아니라 콘텐츠를 저작하는 앱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활용해서 실제로 콘텐츠를 만들어 보시는 선생님은 더 작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굉장히 작은 숫자의 선생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시도를 현장에서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세 번째 재미 요소는 이게 재미가 굉장히 중요한데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하나 저희가 그 재난 대비 훈련 콘텐츠에서 그 극장에서 화재가 났을 때 탈출하는 요령을 체험하는 콘텐츠를 했는데 처음에 재밌게 만들었더니 애들이 위험성을 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재 상황을 너무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뭐 단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재미 요소 일반적인 교육 콘텐츠의 재미 요소도 똑같이 이제 이렇게 시간과 기획을 잘하면 재밌어지는데 그게 이제 비용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자 측면에서 재밌게 익히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뭐든지 원리를 익히고 재밌게 내가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익히려면 이 학습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모든 교과를 사실 이렇게 재밌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교과 중에 골라서 선택적으로 아주 중요한 개념이나 근본적인 개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조금 시간을 들여서 그러니까 모든 컨텐츠를 동등하게 제작한다기보다는 좀 강약을 줘서 할 때 재미를 위한 시간과 리소스를 투입을 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거는 이따가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하시려고요. 우리 안상원 대표님. 먼저 아까 말씀해주셨던 것 중에 이제 보드 게임 쪽에도 제가 소개를 이렇게 드려서 그런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보드 게임은 가장 기본적인 원초적인 게임의 형태이고 거기에서 발전해서 온라인이나 뭐 다른 VR 실감형 컨텐츠가 확장되는 경우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군이랑 했던 것도 저희가 이전에 이제 보드 게임을 정신전력 강화형 보드 게임 형태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납품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걸 모티브로 또 다른 VR 컨텐츠가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재미라는 부분은 정말 이제 주관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인류가 느끼는 재미가 보편적인 것도 있지만 각자가 느끼는 재미의 또 기준이라던가 이런 게 다른데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게 게임이 무조건 재밌다라는 느낌보다는 저는 몰입할 수 있고 여기에 내가 인게이지가 많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하나의 그런 이제 인터랙티브 요소가 재미고 그 재미가 있으면 몰입이나 내재화가 좀 더 잘 진행될 수 있지 않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저도 항상 이제 저희 직원들이랑 같이 얘기를 할 때 이 컨텐츠가 재미있냐라는 얘기를 먼저 물어봅니다. 근데 이 재미라는 건 내가 이 게임을 하면서 혹은 이 컨텐츠를 즐기면서 얼만큼 몰입하고 승리 혹은 협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라는 부분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드게임이
말고 온라인 컨텐츠가 많이 활성화돼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VR 같은 경우는 몰입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술적 요소가 갖추어진 상태고, 근데 그 몰입에다가 스토리텔링과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들이 이제 함께 합쳐지게 된다면 훨씬 더 좋은 컨텐츠, 그리고 저는 이제 강사분들이나 교사분들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현장에서 이런 VR 컨텐츠를 쓸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걸 원하는가라는 측면에 있어서 저는 아까 교수님께서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소크라테스가 나와서 강의를 한다면 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어쨌든 이 소크라테스가 나와서 강의를 한다라는 부분 자체에서 이미 몰입을 하고 시작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적 효과는 좀 더 높아질 거고, 그에 따라 선생님들이 느끼는 피로도는 상대적으로 또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은 또 더 좋은 컨텐츠나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베네핏이 훨씬 더 많아질 것 같고, 그게 저희가 컨텐츠를 구조화하거나 게이미피케이션 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요새 이제 테스형이 되게 유행하는 얘기인데 테스형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실시간으로 계속 질문들이 막 올라오고 있어가지고요. 이거에 답하기도 되게 바쁠 것 같긴 한데요. 이제 입국기관에 대한 부분, 이제 요거는 우리 안 대표님한테 물어본 질문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 대한 부분은 박기현 대표님한테 물어본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도 어프던스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제 실제 제작했을 때 이런 하나하나의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할 거고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통합 플랫폼을 현재 만들려고 하는 데 있어서 그 실감 부분이 이제 실감 콘텐츠 부분이 지금 삽입이 안 돼 있고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플랫폼 자체에서 이것이 콘텐츠를 갖다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실행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아직 기획이 안 돼 있는 것 같고, 그랬을 때 실제로 이제 이 실감 교육 콘텐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이 플랫폼에 같이 결합이 돼야 되는지 이 질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지금 또 하나는 이제 기업의 교육 시장에 대한 경향이 되겠군요. 시장에서의 경향이나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 이렇게 이제 앞으로 이제 교육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에 대한 질문도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그 뒤에, 지금 보면 이제 그 다음에 대한 거는 이제 3D 사운드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이제 저희가 다음번 우리 세미나를 이제 그 전시 분야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야외 전시나 이런 부분에서 얘기를 하려고 해서, 요새 이제 미디어 파스라든지 AR, VR의 어떤 이런 전시나 아니면 여러 가지 분야들이 아웃도어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아웃도어에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발표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파트가 하나는 영상, 하나는 사운드 이렇게 현재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그때 요 음향 3D 사운드에 대한 얘기들은 훨씬 더 같이 논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하신 것처럼 현재 뭐 VR이나 AR 쪽에 있어서도 영상 분야는 상당히 이제 많이 발전되어 있고 따라가고 있는데 기술적인 부분에서, 근데 음향에 대한 부분은 거의 논의가 잘 안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다음번 세미나가 11월 28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8일에 꼭 들으셔서 10월 28일에 꼭 이제 이 내용을 들으셔서 이제 뭐 궁금하신 것들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앞작으로 좀 남겨주시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할 수 있는 먼저 해주시죠. 그러시죠. 네. 그 전에 아까 제가 질문 대답할 때 그 첫 번째 토론자분 질문을 드리고 두 번째 질문을 대한 답을 드릴 텐데요. 처음 질문하신 게 이제 통합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한데 현장에서 교사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원하는가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그 교사나 학교라는 시장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변화가 굉장히 더딘 시장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그 에듀테크라는 말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나 이런 도구들을 통해서 교육을 개선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많이 했는데, 그때 제일 어려움을 겪었던 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선생님들이
분필 하나만 있으면 나는 충분히 좋은 수업을 이끌어갈 수 있다. 이런 견해를 갖고 계신 선생님들이 참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이제 상황이 강제적으로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바뀔 수밖에 없게 됐고요. 이제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이용을 해서 어쨌든 우리가 제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얘기했는데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방향성은 정해진 것 같고요. 이제는 거부할 수 없는 상태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런 상황에 교사 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교육부나 그다음에 각 교육청별로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요새 또 유튜브가 워낙 활발하다 보니까 교사분들 자체적으로도 만들어서 이제 다른 선생님들을 위한 콘텐츠를 보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시스템 사용법, LMS나 이런 시스템 사용법 위주로 이런 내용들이 많이 올라왔고요. 지금은 이제 어떻게 수업을 할 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라이브 수업을 할 때는 애들이 다 모였을 때 무슨 종이 한 장을 흔들어 보라든지 이렇게 관심을 집중시키고, 왜냐하면 애들이 굉장히 그 집중력을 잃을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어떻게 끊어가면서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수업을 할 건가, 이런 수업에 대한 얘기들이 요새는 시작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교수학습 모형, 소프트웨어 교육처럼 모형이 있어야 된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사실 지금까지 보면 이제 학회들을 보면 교육정보미디어학회나 교육공학회나 이런 데 보면 일부 이제 교수님들이 사례 위주로 많이 연구를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VR이나 가상현실을 활용을 하면 교육의 효율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안 해도 될 걸 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효과성이 있느냐, 실제로 한 거에 비해서 가상으로 하는 게 효과가 있느냐에 대한 효과성 검증 쪽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업 모형에서 아이들이 학교에 나오는 환경하고 못 나오는 환경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 나오긴 나왔는데 저희가는 체험학습이나 이런 거를 잘 못할 때 360 VR을 활용해서 뭐 전 세계를 다 가볼 수 있으니까 이런 수업을 운영할 수는 있는데, 아이들이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혼자서 진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모형은 앞으로도 계속 좀 많이 연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순서대로 보면 어포던스 개발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게 사실은 그 VR 컨트롤러에 보면 조이스틱 같은 것도 있고 버튼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걸 최소한으로 쓰는 게 어포던스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기능만 넣는 쪽으로 진행할 수 있고요. 그래야 기기가 바뀌었을 때도 호환성이 유지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 내비게이션인데요. 내비게이션이 가상 공간에서 이렇게 조이스틱으로 이렇게 자동차 몰듯이 이렇게 움직이면 제일 편한데, 어포던스가 있는데 어지럼증이 있습니다. 그렇게 움직이고. 그래서 이제 뭐 텔레포트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내비게이션 수단을 만드는데, 그거는 어포던스가 없어서 또 사용법을 익혀야 되는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가상 공간을 이동하는 내비게이션 자체도 어떤 표준적인 방법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각 개발사들이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어서 그 중에 가장 편하고 그 내추럴한 부분이 이제 업계 표준식으로 잡히면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개한테만 통합 플랫폼에서 실감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내용이 궁금하다고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지금 K-에듀 통합 플랫폼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큰 지금 한 발을 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다양한 LMS나 다양한 그 교육 서비스 콘텐츠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일단은 처음에는 조금 큰 그림이고 기초적인 것부터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점 가면서 이제 학습 분석이나 실감형 콘텐츠들이 들어갈 텐데, 이거는 사실은 지금 통합 플랫폼이 아니고 그냥 개별적인 LMS 플랫폼에서도 실감형 콘텐츠가 같이 연동돼서 된 사례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서 이 사례들이 생겨야 통합 플랫폼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고요. 그래서 먼저 학교단이나 이런 단위 플랫폼에서 실감형 콘텐츠가 많이 활용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교육에서 실감 콘텐츠 이슈와 기업 교육이 유사한지 질문을 주셨는데 유사한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는데 학교 교육은 정부 예산으로 진행되고 기업 교육은 자체 예산으로 진행된다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교육 시장에서 실감형 콘텐츠를 만들 때는 기업의 요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요구사항들이 실제로 왜냐하면 현장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굉장히 복잡한 기술적 요소를 훈련시키거나 복잡한 시스템에 대한 훈련을 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훈련을 하고자 하는 시스템 자체가 비싼 시스템이어야 그거를 실감형 콘텐츠로 할 때 효과가 있을 거고요. 이제 교육하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학교에서 보편적 교육을 대상으로 하는 콘텐츠하고 기업 교육에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는 콘텐츠의 방향성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 이제 프로젝트 소스도 조금 다르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경험에 비추어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을 갖다 답을 해주셨고 안 대표도 다 얘기해 주시면 네, 1번. 네, 1번에 대해서 얘기 좀 이제 저희가 시나리오 구성을 하면서 이제 그런 쪽과 이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희가 이제 시나리오를 구성할 때는 당연히 요구사항이 많이 접목이 될 수밖에 없고요. 저희 클라이언트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저희 마음대로 이제 컨텐츠를 만든다기보다는 저희 군이기 때문에 뭐 전사 이전에 있었던 전투나 이런 실제 있었던 과거 역사 데이터를 가지고서 모티브로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전사랑 좀 더 유사하게 하기 때문에 실체감도 더 높고 저희가 그냥 임의의 상상 컨텐츠를 만드는 것보다는 훨씬 더 뛰어난 현실감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식으로 제안을 드리고 협업을 해서 요구사항을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뭐 토론자분들께서는 더 추가로 질문하시거나 답변에 대해서 괜찮으신지 아니면 추가 질문 있으시면 다른 건 아니고요. 그 교사 교육이 중요하고 지금 다른 콘텐츠 제작만큼이나 교사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고려가 많이 되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서포터 그런 부분도 학교 차원이나 정부 차원에서 서포터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갖춰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교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콘텐츠를 개개인별로 지금 3, 4호에 모여서 실험하고 관심 있는 교사들끼리 모여서 뭔가 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파편화돼 있듯이 그렇게 교사들도 파편화되어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아예 구조화시켜가지고 뭔가 그 학교 내부의 어떤 교육 시스템 자체가 그런 가상현실 콘텐츠를 외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내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규모 큰 것들은 외부에서 뭔가 진행하기에 어떤 기관하고 연계돼서 좀 더 그 몰입감 있는 뭔가를 또 그렇게 외부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또 서포터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포함한 그런 시스템이 좀 구축되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저 질문에 너무 이렇게 대답을 잘 해주셔가지고 저도 좀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써야 또 좋은 교육 결과가 나온다 이런 거를 좀 역시 똑같이 확인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제 교육 분야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방식의 논의들이 이제 지금 진행이 됐고요. 실제 문제점에 대한 부분 또 이제 뭐 만드는 부분, 콘텐츠 제작의 부분에 있어서 기획과 제작의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좀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논의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실감 콘텐츠 분야에서 이제 교육은 가장 큰 시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제 우리 실감 콘텐츠 산업을 키우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가 논의를 하고 집중해서 이제 지원을 해야 될 분야도 이제 교육 분야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도 또 이런 분야이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늘의 이런 논의를 기반으로 해서 좀 더 많은 연구들과 더 질 좋은 콘텐츠들이 이렇게 양산될 수 있고 또는 또 정부에서 어떤 그 지원책 같은 경우도 좀 잘 많이 마련이 돼서 실제 학교 현장에서도 다양한 콘텐츠들이 좀 학생들의 교육의 질, 양적 부분을 갖다 채워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콘텐츠를 제공됐으면 하는 것이 좀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항상 이런 실감 콘텐츠나 VR, AR적 얘기하면서도 주장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결국 답은 공공에서 공공시장을 만들어주고 공공에서 이 부분을 좀 지원하면서 시장의 크기를 확대시키고 또 이제 VR 콘텐츠 어떤 경험을 좀 더 많이 하게 해주는 것 이것이 가장 이제 우선적으로 돼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여기 이제 같이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제 이 얘기를 좀 공감을 많이 하시고 또 이제 그런 부분을 갖게 좀 많이 얘기를 하셔서 이런 그 실감 콘텐츠 분야가 교육 쪽에서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상으로 이제 오늘 세미나는 이제 성공적으로 마친 것 같고요. 우리 이제 그 실감 콘텐츠 활성화 포럼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온라인으로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 가지 뭐 부족한 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보니까 약간 영상이 끊긴다는 얘기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몇 번 하면서 좀 질적으로 좀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갑자기 질문이 올라오고 계시는데 지금 이제 시간은 지금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좀 개별적으로 지금 뭐 발표하신 분들 이제 주소나 이런 분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같이 좀 뭐 교류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 또는 이 부분을 뭐 유튜브 댓글에다 좀 이렇게 달아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그 세미나는 이제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이제 3번의 세미나가 열릴 겁니다. 그래서 각 분야가 지금 4개의 분야가 있고요. 4개 분야 중에서 저희 이제 교육분과고 그래서 4번의 세미나가 10월 28일 2시부터 4시까지 그 다음에 10월 28일과 11월 며칠이죠? 11월 교육부가요? 11월 11일. 11월 11일 이렇게 이제 2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11월 달까지는 이렇게 얘기 안 됐겠지만 이제 10월 28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새 이제 많이 이제 활용되고 있는 미디어 카트라든지 뭐 이제 아웃도어 AR과 같은 이런 식의 어떤 그 공연 전시 쪽에서 뭐 광고까지 포함해서 이런 부분에서의 VR, AR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기술적인 문제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실제 이제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좀 모셔다가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2시간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있을 그 실감 콘텐츠 활성화 프로그램 계속 또 시청해주시면서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